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시끄럽죠? 나라가? 아이고 그러네요. 네. 바람 잘 날 없고.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비속어 논란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누누이 예. 얘기를 드렸는데 대통령 문제죠.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소위 말해서 그 비속어 욕설에 예. 해당하는 그런 게 거의 어조사 같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했다는 EX 저 X를 사실로 확인해주는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언어가 있고 예. 대통령의 태도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또 그걸 또 대통령이 오늘 진상규명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국민들에게 부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될 일을 지금 확전으로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돌아 자꾸 어려운 해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식 수준의 의문들에 대해 좀 차분히 설명하면 될 부분을 좀 이렇게 화를 내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예. 원래 대통령의 그 직분은 예. 사실은 공세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예. 방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설명하고 양해를 예. 구하고 또 이런 거 하자고 동의를 얻고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사에 임하고 태도를 보이면 그거는 정말 나라가 걷잡을 수 없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 하나하나가 언뜻 이해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더 증폭되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맨 처음에 비속어 논란 있을 때 왜 모든 언론이 이 XX 국회 XX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 22일이었죠. 제 기억에는 아침 10시부터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그 내용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3시간, 15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왜 그렇다면 그렇게 해명도 없이 그걸 방치해놓고 나중에 그걸 바꿨느냐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13시가 그 김은혜 수석이 13시간을 언론 때문에 허비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13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여당 패널들한테 여쭤보면은 대통령이 순방 나오면 너무 바빠서 13시간 동안 홍보수석이 확인 못할 수 있다. 이거 청와대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식사 메뉴 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예. 대형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받았을 테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뭉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 사건의 사안의 본질이 예. 송방외교 가서 대통령으로서 할 언어냐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온 나라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발리면이냐로 몰아넣고 이 본질을 오히려 덮어버린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소위 말해서 조문외교부터 시작해서 이 순방외교가 예. 많은 문제를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그냥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네? 꺼리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도 만약에 어떤 지침을 곤란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논란이 막 SNS에서 번지기 시작하고요. 또 일제히 언론사들이 대통령 비속어에 대해서 같은 워딩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날리면이었으면 이런 상식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날리면이라고 들려고. 그랬으면 그런 보도가
일제히 쏟아질 때 홍보수석이랄까 대통령실에서 만약 그때 당장에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더라도 이거 우리가 듣기엔 그렇게 안 들리니까 잠깐 다르게 들리기니까 우리가 듣기에 한번 대통령께 확인한 다음에 보도해 주세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혹은 유보적으로 해주세요. 이 단어를. 근데 같은 내용을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 추론일 거예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다만 국익을 위해 뭐 이런 워딩으로 보도를 말아주세요는 얘기했지만 이런 워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13시간 이후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합리적 추론으로서 어떻게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난리면으로 들었다면 누구든 나서서 이거 그렇게 우리는 안 들리니까 그게 합리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예. 혹은 또 김건희 여사 발로 예. 나온 문제나 사고는 예. 누구도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추정하십니까? 네, 그동안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소위 고가 장신구 문제도 예. 이게 뭐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그 나중에는 아, 제대로 물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고민과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실수하거나 혹은 또 잘못한 문제, 예. 터진 사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 같아요. 예.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도 뭐 몇 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진 사건도 그러고 예.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신구 사건,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도가 사실이면 예. 그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 예. 라고 본인들도 아니 그걸 넘어서요. 그것도 수석님 말씀을 그런 상황도 맞지만 또 실수하셨네? 이런 생각을 덜컥 했겠죠. 근데 본인들도 그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만히 있었던 가만히 거는 있었던 거고 못 물어본 못 거고. 물어본 거고 또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합리적 추론이겠죠. 네. 만약 그때 전혀 다른 걸로 그때부터 들리면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만 했으면 바로 클레임 바로 걸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게 상식이죠. 네. 근데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걸 13시간 후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해명은 납득하긴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 예. 대통령실 시스템이 사실은 불비한 거고 예. 그나마 있어야 될 상식적인 시스템도 사실은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이번만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이 해명이 오히려 혼란을 낳고 논란을 해명이 낳고. 더 꼬이게 만들고 예. 그래서 자뻑 해명이 계속 지금 거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계시는 거죠.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게 효과적이 죄송합니다. 농담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가 억측을 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해야 아니, 되나?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러니까 워낙 어떤 해명이 해명을 덮고 해명이 해명을 덮고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 말씀도 저는 어떤 제가 한 기자로서 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아까 이재호 고문이 딱 똑같은 말씀하셔서 제가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나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이 이렇게 왜곡했으니 왜곡 과정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속어 부분은 내가 좀 거칠게 말한 부분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적인 어떤 수순 같아요. 근데 나는 원래 어떻게 얘기했는데가 없어요. 네. 이게 어법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얘기한 것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보도됐고 이것이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이거 어떤 어법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의 어정쩡한 해명이 예. 더 이렇게 지금 혼란을 낳고 있다고. 음.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발언한 그 전체 이렇게 워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예. 욕, 예. 쪽팔리다. 예. 그 다음에 논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발리면이냐 이거 아닙니까? 발리면은 어디 버전이었죠? 언제 나온 버전입니까? 그건? 그거는 뭐 조경태 의원은 네, 들었는데 발리면 제가 조연 모셨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리면으로 들리더라. 예.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은 날리면과 바이든과 날리면을 합치면 발리면이다. 그러나 본인은 날리면으로 들었다. 내 입과 귀를 압수수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인데 예. 바이든과 날리면 논란만 취하고 예.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미국을 향해서 했건 우리 야당을 향해서 했건 그건 굉장히 어떤 민망한 상황인 건 뭐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왜 사과를 못할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진위를 떠나서 그건 누구든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더 곤란하고 예. 걱정되고 간극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대통령이 오히려 화난 것 같아요. 어디다 뭐 어떤 이번 일을 놓고 아, 당 대통령 스스로가 한 비속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적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예. 이런 상황이 화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야, 바이든과 이 발리면 예. 이 문제로만 꼽힌 거예요. 예. 자신에게 예. 유리한 문제로만. 예. 그러니까 화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고 예.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하고 또 확전을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하고 언론하고 유착했다고 거의 저도 거론했더라고요. 아, 왜요? 최소님 뭡니까? YTN 출연해서 예. 관련된 질문에 이제 답을 예. 했는데 예. YTN 같은 데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출연시켜서 이 비난에 앞장섰다 이거예요. 저 거기 고정 출연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YTN과 유착됐다? 민주당이 이 논리인가? 재생산했다 이거죠. 이 논란을 MBC 보도하고 이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야 정치 패널께 양쪽에 다 질문을 드린 거지만 MBC 보도가 나올 때 모든 언론사들이 그 취지의 그 워딩으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MBC가 이제 자막을 넣었다는 그걸 문제 삼은 것 같은데 자막을 넣거나 넣거나 모든 언론사는 그 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백몇십 개 언론사가 그걸 보도한 상황인데 왜 MBC를 문제 삼는지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타 방송사 앵커도 이해를 못 해서 예. 방송 중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도 내보냈는데 왜 MBC만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보수적 언론이라는 TV조선도 똑같이 그 로자료를 보고 똑같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해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적어도. 네. 대통령실마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예를 다르게 들었다면 누군가가 그 얘기 아니었는데 하면 13시간 해명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보세요. 김은혜 수석이 한 해명은 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 한국의 야당을 예. 향한 것이 이거 기도 안 막히는 해명 아닙니까? 예. 이거? 정말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대통령 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대한민국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죠. 네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럼 어디를 향했다는 말인가요? 이게 양난이잖아요. 예. 미국을 향한 거 아니고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다. 예. 민주당을 예. 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해명인데 며칠 지나고 보니 예.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예. 해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을 향한 거 아니라고 또 그럼 어디를 향한 건가요? 그거 모르죠. 이거는 뭐 우주 공간을 향한 건지 뭐 천상 어제 저도 그때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 듣고 저도 제가 흘렸어요 그 부분을. 그럼 어디를 향한 거란 말이지? 하고 그걸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게 없습니까? 어디를 향한 거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종된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 야당이 실종된 사건이에요. 일종의 취임새.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예. 사적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사적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혼잣말처럼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는 박진 외무부 장관하고 예. 안보실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잣말 사적 발언 여기에 딱 중심을 놓고 지금 이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미국 의회도 아니다. 이렇게 간 거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시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해명이 억측을 낳고 다시 또 해명을 낳고 이런 상황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해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목걸이 사건도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고요. 사진 유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 예, 네, 사진이 게재되니까 그럼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가 찍었냐 예. 하니까 공보 파트에서 거짓 답변이 된 거죠. 결국은 이번 조문파동도 그렇고요. 네, 뭐냐면 그렇습니다. 총리까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금방 드러나게 되고. 한덕수 총리는 예. 아주 기본적인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예. 순방 계획의 개괄 예. 이런 것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보니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런 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48초 쇼츠 환담, 쇼츠 영상 제작용 환담가 같은 것을 하고 예. 그거를 국회 대정부질에서 물으니까 총리가 끝나고 립세션 자리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완전히 팩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은 한덕수 총리의 어떤 위상이랄까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리란 어떤 자리의 기능을. 그러니까 이런 예. 겁니다. 정부에 계셔 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9시 출발 있잖아요. 예. 서울공항에서. 예. 조문하러 간다고 했는데 예. 9시에 출발하면은 도착이 3시 40분이기 때문에 예. 64km 떨어진 웨스트민스터까지 가려면은 안 막혀도 1시간 10분이에요. 예. 그런데 6시 립세션을 하려면 5시나 5시 10분까지는 도착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 조문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외교부에서 정했겠습니까? 대통령 참모가 정했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정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을 못했을 거예요. 예. 대통령실도 외교부도 납득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문은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더 개연성이 높죠? 예. 네. 예.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또 외교부 관료가 어디 인턴 직원이나 뭐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경험 없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9시로 정하지 예. 않았으면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꼬였다고 봐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었고. 예. 아니 총리.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꼬이니까 해명을 현지 교통사정으로 또 잘못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또 이 해명을 또 번복해서 영국하고 협의해서 예. 출발 시간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단 예.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처음 일도 아니고 청와대 옮기는 것부터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방어하는데 모든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예.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사님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일종의 예. 이 시스템의 붕괴 예. 그 속에서 주체인 예. 뭐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예. 비서실 사람들이 예. 스스로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해태하게 되는 오히려. 예. 그 총리의 정보 부재도 그런 연장선상이고 거기 중심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대한민국을 비우고 순방 외교를 가면 예. 총리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래야겠죠. 동선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동선도 정확히 파악. 왜냐하면 최악의 유고 사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이 논란인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으면 대통령 대신 방어를 해야 될 위치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논란에.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도 안 본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아, 참, 그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 아주 찾아보기 힘든 예. 저 독선과 그다음에 저 공격성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이 그 직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고 예. 또 이 자세를 갖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최수홍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신 거는 오랜만에 정보 가치가 있어 제가 좀 가끔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거 제2부속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뭐 제2부속실 없어도 공적인 일은 도움 받으면 되고 지금 그러고 있듯이요. 사적인 근데 그 제2부속실의 의미는 제2부속실을 두는 순간 모든 일정은 체크되게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제2부속실을 그렇게 만들라 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그 추정. 그 부분은 제가 가끔 어디다가 이런 추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데요. 제2부속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각지대에 딱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공적 거고. 조직을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땐. 이번에도 예.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그렇습니다. 만나라든가 이거 사적 일정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공적 일정이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또 비공개를 해버려. 예. 그래서 기준도 없고 이게 뭐 하여튼 외교부 장관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인적 쇄신 네. 얘기했을 때 예. 물론 그 인적 쇄신도 안 해, 대통령실 쇄신도 안 했습니다만 예. 부부 쇄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 내외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국정 최고의 컨트롤 타워의 정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예. 이거는 해결될 수 없이 계속 이런 식의 논란과 혼란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무수석이었으면요 대통령 설득하겠어요. 정무수석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민심을 읽고 예. 정책과 정무에도 민심을 입혀서 예. 대통령과 상의하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쯤 되면 정무수석도 나서고 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외교부 장관도 아마 9시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발로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못했겠지만 예. 최소한 이 과정에서 순방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쇄신은 대통령 쇄신을 해야 되지만 예.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발생을 하고 수습 과정에서까지도 전혀 예. 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그 비속어 논란의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었고 이 주장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예? 영국 쪽은 문제 없었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애쓴 것이고 48조 동안도 애쓴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질을 합니까? 그 논리적 연장선상이라면 결코 경질을 할 수가 없죠. 경질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그래서 되는데요. 이제 걱정도 되고 예.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겠죠. 지금 외교적 성과를 예. MBC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예.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외교적 성과까지도 예.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망가뜨렸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쫓아가서 거의 이 구걸 환담이죠. 예. 굴욕적인 거죠. 기시다 총리하고 그거는 정말 사정해서 쫓아가서 20여 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초 한다면 그 48초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제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예.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 문제나 예. 이제 한일 간의 지금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실족을 해서 예. 결국은 그때처럼 엉터리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엉킬 텐데요. 또 엉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막바지에 불쑥 독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요. 이게 그러니까 극단의 추가 막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일 관계는 더 어떤 풀기 어렵게 엉킬 가능성이 일본 있거든요. 언론도 한국에 우리가 돈을 꽂은 것처럼 예. 한국이 빚진 회담이었다. 예.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구걸하다시피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처럼 예. 이 국내 여론 때문에 예. 확 강경한 돌아설 투표, 수도 예. 있다는 지적을 이미 했어요. 일본에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 팩트 맞죠? 이거는 네, 팩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분이 무엇을 엉망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는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거꾸로 하면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서 경색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본 측은 옳은 주장을 하고 논리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한국 측은 엉뚱한 주장을 했다는 논리냐 여기까지 귀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굉장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일본 예. 측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경색되는 어떤 팩트는 분명한데 그럼 개선을 할 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경색됐다는 사실관계는 당연하죠. 이웃나라인데 관계 개선을 해서 서로 협력 동반관계로 가야지 좋은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협력 동반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스탠스였고 두 나라가 왜 경색됐느냐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풀어가는데 굉장히 엉킬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일본의 그 억지로서는 주장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냐. 그 부분에서 엉켜버리면 굉장히 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과거사 문제가 예.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예. 갈등 지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강제징용 문제를 소위 말해서 재판 연기. 예. 그래서 사법농단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배상하라고.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처럼 그것을 개입을 사법부를 해서 압박할 수는 없었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일본이 트집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예.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예. 그냥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그때 막 정말 이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우리를 덮치는 줄 알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또 꿋꿋하게 잘 대응을 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온 거고요. 또 하나는 요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동아시아 전략들이 바뀌면서 예. 대중국 견제나 예. 여기 일본을 확 끌어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도 기꺼이 따라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를 해요.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예.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예. 원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의 일단 이 국제 질서, 예. 또 일본의 소위 말해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 일본이 재무장을 하는 네. 전장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장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여기에 우리가 이런 세력 구도와 이런 변화에 그냥 아무 대응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예.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고 네. 일본 관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 언론으로서 보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죠. 그건 당연히 이웃나라인데 개선해서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려면 뭘 강조해야 되냐면 과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고집한 건 이건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으니 이 부분을 바꾸겠다든가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경색돼 있으니까 우린 잘할게 이 얘기를 했다 과연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의 부분인가 과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일관계 경색에 대한 평가. 어느 부분은 어느 쪽이 잘못해서 이렇게 경색됐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걸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 평가 자체를 평가받는 과정이 있어야지 국민은. 그럼 이건 양보하쇼. 이거 양보까지 여론도 허락할 테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이념적 어떤 스탠스 때문에 이렇게 더 했으니까 이래서 경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경직된 사실 자체를 비난하면서 고치겠다 이러니까 그럼 어느 부분을 고칠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뭘 양보해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그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엉뚱하게 정말 양보하면 안 될 가치를 양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전 그 부분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게 될까봐 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예. 예민한 전략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그냥 관계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로 예.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 뭐 일본에선 간담회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렇게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개선시키고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없이 우리는 과거 정부랑 달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잉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섣불리 발표해놓고 가불관계에서 의리돼 버려가지고 그 만나는 모양새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소하면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사소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앞으로 또 굵직한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 거 툭 양보하게 되면 정말 그 더 엉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독도 문제나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아베 예. 전 총리 이후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이 극우화되면서 예. 사실은 고노다마로부터 시작된 적어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예. 요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도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모색하게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베 총리 때 완전히 이게 뒤엎어진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예. 그냥 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 설정도 못하고 디테일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독도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스탠스를 문제 어디로 갈 있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도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 국민들에게도 그 비전을 이 문제는 이 정도 양보할 문제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예. 그 위안부 합의나 이런 예. 것처럼 그냥 쭉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 여론이 또 이거 뭐냐 해서 더 어려운 네.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 한 건가요? 무슨 네. 멀리서 오셔가지고 짧게 하시니까 좀 아쉬우시죠? 어디 예. 댁에서 오셨습니까? 네. 남양주였어요? 예. 얼마 걸리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왔어요. 얼마 걸리셨습니까? 뭐 여기는 또 예. 한 1시간 한 40분 정도는 옵니다. 예.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남양주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전원에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정치 출마 안 하겠다고 네. 제가 입장을 밝히고 또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예. 걱정이 더 많이 늘었어요. 뭐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뭐 나라 걱정, 정치 걱정. 네. 저는 조금 이제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더 근데 갑자기 더 많이 늘었어요. 저는 최수성님이 그런 어떤 기대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부처께서 어디 거하느냐에 따라서 번뇌가 없어집니까? 마음을 다스리셔야죠. 어디 거하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번뇌가 뭐 생기고 없어지고. 오늘 왜 그러시죠? 아니 진심입니다 이거 진심. 아니 제가, 제 상황을 또 아니 그걸 또 기대를 어디 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한가한데 오히려 이제 예. 제가 현장에 있고 현역 예. 할 때보다 지금이 더 걱정이
더 많아졌다는 예. 이런 이제 기이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전원으로 가시면 그런 걱정이 없어질 거 기대했다는 부분에 제가 살짝 어떤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제 생각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자기 주변이나 외부 상황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려는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기대예요. 아니 제가 걱정이 많아졌다는 걸 또 마음의 안정으로 등치를 시키시는데 아니, 이 마음 그럼 제가 마음이 불안정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걱정이 많아지셨다고 그러니까요. 걱정 많아지죠. 예. 걱정 많아지죠. 예.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하여튼 대통령 스타일이라서 하여튼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 너무 굉장히 많은 세월이 남았으니까요. 빨리 개선돼서 한국 사회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일 정말 저도 피로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보면 이 뉴스하는 사람이 뉴스가 많으면 원래 신나는데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형 사건, 대형 뉴스들이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 많이 빈번하게 터진 것도 유례 없는 일이죠. 옛날 요순 시대든가요. 임금의 이름을 모르고 그냥 살만한데 요새 임금이 누구요? 이런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데 요새 너무 대통령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동네에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요새 대통령 뭐하지? 이런 세상이 그리워지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예, 좀 너무 막 우리 대통령 이름이 막 여기저기 또 뭐 그러니까 도스태핑도 약간 필요함이 있고요. 또 그래서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 전원으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그걸 또 그렇게 지어 박으시고 끝내려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